ESG를 공부하려고 하면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뭘 먼저 해야 될까? KSSP 지침도 보려면 수십 페이지고 거기다 CDP, MSCI 같은 ESG 평가 기관도 알아야 됩니다. 탄소 배출량, 공급망 실사까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죠. 자격증을 따야 되나? 아니면 대학원을 다녀야 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은 어떤 사람을 뽑고 있는지 봤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임팩트원에 올라온 ESG 채용 공고를 개별 포지션으로 나눠보니 모두 366개였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 기업 ESG 직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업무는 전략기획입니다. 72.4%, 26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채용 공고를 보면 전략 기획만 하는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의 채용 공고를 보니까요. 중장기 ESG 전략과 로드맵 수립, KPI 관리, 중대성 평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KSSP, ISSP 공시, KCGS 평가, 공급망 ESG 실사, ESG 위원회 운영까지 한 포지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전략을 만드는 사람과 ESG 실무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략을 실제 데이터와 공시, 평가, 규제 대응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ESG 평가와 공시입니다. 전체 공고의 절반 이상이 ESG 평가 대응 업무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평가를 보면 CDP가 47건, MSCI가 32건, DJSI가 28건, KCGS 27건이었습니다. 한미그룹의 최근 ESG 공고를 보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면서 에코바디스, S&P, MSCI 같은 평가에 대응하고 동시에 ESDD와 IFRS 등 국내외 ESG 제도까지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SG 공시 역시 전체 공고의 51.6%였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의 ESG 시니어급 공고를 보면 ISSB와 KSSB, ESRS, TCFD, 스콥3 같은 기준을 이해하고 공시 체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ESG 데이터를 집계하고 기후 위험을 재무 영향과 연결하는 업무까지 요구합니다. ESG 업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보고서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업무였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가 기업의 재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와 기후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채용 공고를 보면 스콥 1, 2, 3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에 대응하면서 넷제로 로드맵을 만들고 사업장 환경 지표와 해외 자회사 ESG 데이터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는 환경팀만 알아야 하는 별도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SG 업무를 하려면 적어도 스콥 1, 2, 3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영어와 외국어 역량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의 글로벌 ESG 운영직을 보면 해외 법인의 ESG 공시, 국가별 규제 대응, 공급망 ESG 관리까지 주요 업무로 들어있습니다. ESG에서 영어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회화를 잘해야 돼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공시 기준과 규제가 대부분 영어 원문으로 먼저 나오고요. 글로벌 평가기관, 투자사, 고객사가 보내는 질문도 영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ESG를 공부한다면 단순한 시험 점수보다는 영문 보고서와 ESG 규제 원문을 읽고 필요한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역량들을 보니까 재무, 회계, 투자는 33.3%, 공급망과 ESG 실사는 24%, 법과 규제 대응은 21.3%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의 공급망 ESG 경력직을 보니까요. 협력사의 환경과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고 국내외 ESG 평가와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업무까지 맡깁니다. ESG 직무가 예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에서 지금은 실제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로 이동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최근 채용 공고에서 아주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AI와 데이터입니다. 전체 공고 가운데 데이터 오피스 활용 역량을 요구한 공고가 141개로 38.5%를 차지했어요. 특히 2026년 공고를 보니까 실제 AI를 실제 ESG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의 ESG
ESG 채용 공고는 국내외 ESG 전략과 공시를 분석하고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AI 툴 활용 경험을 명시했습니다. HL 만도는 ESG 데이터 관리와 평가 대응, 지속가능 보고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에게 AI와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해서 ESG 업무를 효율화한 경험을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에코바디스 평가, CDP 답변서 작성, 스코프 1, 2, 3 산정, 지속가능 보고서, 글로벌 고객사 ESG 실사를 담당하면서 주요 업무에 ESG 데이터 취합 자동화 등 AI를 활용한 업무 고도화를 넣었습니다. 앞으로 ESG 담당자의 데이터 역량은 단순히 엑셀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또 AI로 반복 업무를 줄인 다음에 이걸 공시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겁니다. 연도별 채용 공고 변화를 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고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공시 보고서가 포함된 것은 이전에 39.9%에서 64.5%로 높아졌고 ESG 평가 대응도 예전에는 42.3%였는데 64.5%로 높아졌고요. 데이터 오피스 활용은 35.8%에서 48.4%, 공급망 실사는 16.3%에서 29%, 법 규제 업무는 13.8%에서 27.4%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점점 더 보고서 발간 업무에서 공시와 평가 대응, 캠페인 중심에서 탄소와 공급망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와 AI 활용까지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ESG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뭘 공부해야 될까요? 사업과 전략에 대한 이해, ESG 공시와 평가, 탄소와 기후, 영어, 그리고 데이터와 AI 활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고 싶은 분야에 따라 공급망, 인권, 금융, 환경 가운데 한 가지를 조금 더 깊이 가져가시는 것, 이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사실 ESG 용어를 하나씩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 기업 하나를 정해서 보는 편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보고 그 회사가 어떤 ESG 목표를 세웠는지, 또 어떤 ESG 데이터를 공시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탄소 배출량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배출량에 대한 추이도 볼 수 있고요. 또 공급망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걸 하나로 보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ESG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결론입니다. 회사 ESG 문제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공시하고 평가와 규제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정말 다방면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전에는 컨설턴트로 계신 분들이 기업 인하우스로 들어와서 많이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넘어오던 단계는 조금 지난 것 같고, 최근에는 자기가 ESG 전문성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 기업에 있다가 오히려 ESG 컨설턴트로 가는 경우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있느냐 컨설팅 업계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업무 자체가 AI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실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